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테슬라의 인도량 발표가 있었습니다. 좋지 않은데요. 저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3년 전체 인도량을 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내심 기대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테슬라는 50만 대도 안 되는 49만 5천여 대라는 성적표를 내주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 꽤 실망스러운 수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테슬라는 이제 상장 이후 처음으로 인도량의 연성장률이 꺾이는 상황을 보여주는 건데요. 리퍼럴 코드를 사용하면 $1,500를 할인을 해주는 등 할인을 통해 최대한 차량 인도 대수를 늘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기대 이하의 성적표가 나와버렸습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이런 기대 이하의 인도량, 또 반면 생각 이상의 에너지 스토리지 수치를 살펴보며 2025년의 테슬라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기차 성장이 꺾였다. 성장세가 감소한 것도 아니고 아예 꺾여버렸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정말 좋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인지 발표 당시 테슬라 주식은 6% 가까이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아쉬운 부분은 1월에 있었던 실적 발표 당시엔 차세대 모델 개발 때문에 24년의 차량 판매 성장률은 23년보다 못할 것이라고 했던 테슬라 매니지먼트 팀이었죠. 즉 성장을 하기는 하지만 40% 근방의 성장률을 보기는 힘들 것이라고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4월에 있었던 실적 발표에서도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가 24년 차량 판매 가이던스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에도 일론은 또다시 24년은 23년보다 더욱 많은 판매를 하게 될 것 같다며 재확인해 주었습니다. 근데 지금 성장률이 더딘 정도가 아니라 성장률이 꺾인 상황을 보여주게 된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라는 주식에 있어 참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1월 때의 실적 발표에선 너무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니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하더라도 4월에 있었던 24년 1분기 실적 발표 당시에도 차량 판매 성장은 있을 것이라고 재확인을 시켜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 아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온큐는 제시하는 로드맵을 1년 정도 앞당겨서 달성을 하고 또 엔비디아는 지난 4개분기 내내 말해온 만드는 GPU마다 싹 다 팔린다라는 이야기를 꾸준히 성적으로 증명해 오면서 커왔죠. 투자자들의 기대도 잘 조절할 수 있는 완급 조절도 주식 가격에 있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테슬라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죠. 사이버트럭의 출시 지연, FSD 완성의 지연 등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기존 인간 사회의 행동 양식을 아예 뒤바꾸려는 역사에 남을 CEO이다 보니 시간 개념과 또 과도한 목표 설정의 수준이 보통 사람들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 생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은데요. 이는 테슬라 투자자로서 감내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까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이 차량 인도량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좀 더 중요한 이야기, 테슬라는 에너지 솔루션 기업이다라는 이야기로 시선을 좀 분산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에너지 보급률이 터지기 시작한 것은 올해 2분기 때부터였죠. 4기가, 3기가와트/시의 규모의 보급량을 보여줬던 테슬라의 에너지팩이 2분기에 9.4기가와트/시를 보여주고 3분기엔 6.9기가와트/시를 발표해주더니 지금 자그마치 11기가와트/시의 보급률을 발표해준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제가 5개월 전에 올려드렸었던 테슬라는 앞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라는 영상을 확인해보면 당시 모건 스탠리가 내놨던 테슬라 에너지 비즈니스에 대한 리포트인데요. 주요 포인트는 3.9메가와트/시의 메가팩 한 대를 팔 때 얻는 영업이익이 차량 100대를 판매할 때 창출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계산법, 보급 용량 나누기 3.9메가와트/시, 그 다음 100을 곱해주면 차량을 팔았을 때 몇 대 정도를 팔게 된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환산이 됩니다. 지금 이번 11기가와트/시 보급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4분기만 11기가와트/시인데요. 이를 계산해보면 테슬라는 4분기에만 약 2820대의 에너지팩을 보급했고 한 대를 파는 것이 100대 테슬라 차량을 판매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니 테슬라는 이번 4분기 동안 약 28만 2천 대의 차량을 판매했다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건마다 마진율이 조금씩 상이할 테니 대략적인 계산이라는 것을 염두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테슬라의 이번 성적을 차량 인도로만 보는 것이 아닌
23년의 차량 및 에너지팩 보급률, 그리고 올해 한 해 동안의 차량 및 에너지팩 보급률로 비교를 해보자면 23년엔 180만 대 차량 인도 및 14.7GWh의 에너지팩을 보급했습니다. 즉 217만여 대의 차량을 인도한 것과 같고 24년도엔 178만 대의 차량을 인도했고 31.4GWh의 에너지팩을 보급했으니 이를 환산해보면 80만 대의 차량과 비슷한 영업이익이죠. 즉 24년과 23년을 에너지팩까지 합쳐서 비교를 해보면 23년도엔 217만여 대의 차량 인도, 그리고 올해는 258만여 대의 차량을 인도한 것과 비슷하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보자면 테슬라는 올해 약 18.9%의 성장을 했다라고 봐줘도 되는 것이겠죠. 영상 초반에 제가 언급드렸던 1분기 실적 발표 당시의 Q&A 세션을 보시면 올해는 23년보다 판매가 많을 것이라고 했던 일론 머스크인데요. 아무래도 전기차와 에너지팩을 포함한 판매가 많을 것이라고 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만 지금 시장에서의 눈초리는 따갑기만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테슬라는 이제 차량 판매만을 보고 평가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발표였습니다. 참고로 지금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는 에너지팩 보급 용량은 캘리포니아의 레이트롭 시설에서만 생산된 분량이죠. 테슬라는 이제 막 상하이 메가팩 공장이 완료되었고 시험 생산을 시작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상하이 메가팩 시설의 연 생산 캐파는 40GWh, 차량으로 환산한다면 약 연 100만 대의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테크피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